국회 등원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이 직장에 갈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일이며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국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멀고 먼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 여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26일 본회의 개회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행했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내린 결정입니다. 국회 등문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요구뿐입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국회 등원의 조건만 외치며 국회를 거부한다면 국민들께 외면받을 것입니다. 147일째 계속되는 법안 처리 영의 기록을 오늘로 끊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을 기습 방문, 대화수를 연출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야 간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할 곳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본분을 다해 헌정 질서가 부여한 의무이자 국민의 요구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민생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입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오늘 국회의장께서는 그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막말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걱정해야 할 시의원이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해서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의 위상과 자존심마저 떨어뜨렸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음식점 대표에까지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글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겠다면서 말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어울려 살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터넷의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막말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개탄스럽습니다. 그쪽 분들은 하루라도 막말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것입니까? 언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지도급 인사로서 품격 있고 책임감 있는 언행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수사권, 기소권 포기 양보 시사,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특검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헌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에 준하는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보할 테니 대가를 달라는 것인데,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라는 요구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요구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거나 포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여 수사권, 기소권 포기 또는 양보라는 주장을 대가로 해서 특검 출제권 문제 등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요구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불가능한 요구를 대가로 얻어내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양보니 포기니 하면서 또 다른 협상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조속히 여듭 지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남북 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조건 없는 대화로 남북 관계 물꼬를 터야 합니다. 6.27 통일부 장관이 어제 남북 간의 많은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를 차단할 때가 아닙니다. 동맥 경화에 걸린 남북 간의 소통을 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린 자세로 풀어가야 합니다. 만약 대화에 걸림돌이 되어 온 조건이 있다면 그 자체를 대화 대상에 포함시켜서 테이블에서 일괄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호응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4일 제69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야말로 북한 인권법을 처리할 적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얻은 만큼 이런 호기를 놓친다면 10년 가까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북한 인권법을 논의해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